시작하겠습니다. 오후 세션에서는 저희가 이제 기능을 구현한 것에 대해서 SA랩과 이제 API 통신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같은 것을 정의가 필요하고, 이제 미비된 후속 기능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구현해야 될지를 좀 논의하고자 작성을 했습니다. 대략적인 목차는 이렇게 좀 진행이 되어 있고요. 순차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보여드린 그림이고, 이제 오후에는 이제 아까 그 보여드렸던 6개 중에 이제 해야 할 나머지 3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어떤 기능들을 실제로 테스트하고 구현해 봐야 되나를 지금 리스트업을 해봤고요. 이제 시나리오 생성 기능, 이제 레이어 분류 기능, 이제 실제로 API 통신을 어떻게 해야 할지랑 이제 다이어그램 생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개발을 해봐야 합니다. 시나리오 생성 기능은 일단 작년 말이랑 올해 초에 정의된 기준으로는 이제 미션 인풋이라는 아이디어가 들어왔을 때 줄글형 그리고 계층형 이렇게 생성을 해야 된다고 일단 아이디어를 주셨고, 프롬프트랑 아이디어를 주셨고, 그 기준으로 이제 생성 가능한 요 정도는 생성 가능하다고 확인을 했는데, 이제 실제로 기능 구현을 어느 정도 해야 될지는 아직 정의가 안 된 상태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이제 하반기 때는 정의해서 실제 구현까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어 추천인데, 레이어 추천은 이제 요구사항 생성 기능을 통과하고 났을 때 이제 all requirements라는 이제 리스트가 들어오면은 이제 각 문장들에 대해서 이게 뭐 시스템 레이어냐, 스테이크홀더 레이어냐 이런 거를 이제 분류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이게 저희가 4월쯤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니즈나 리ኳ이어먼트에 따라서 이제 요구사항 분류 기능도 바뀌면서 이것도 아마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전반적으로 정의를 새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API를 이제 구현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해야 되냐를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이제 뭐 SA랩 UI가 있을 거고 SA랩 서버가 있으면은 서버에서 저희 쪽 API를 이제 호출을 하게 될 텐데, 그럼 호출을 할 때 이제 각 기능별로 이제 엔드포인트를 만들어서 호출을 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로컬에 올라와 있는 젠마를 바로 호출할 수 있도록 이제 별도로 API를 띄워놓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일단 이제 어떤 식으로 연결할지를 정의가 필요하고, 각 정의는 이제 뭐 네임스페이스랑 엔드포인트라는 게 이제 API에 존재하는데,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해서 기능 구현을 쪼개놓을지 이런 것들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이어그램 행성 기술에 대한 검증을 좀 자체적으로 진행을 해봤는데, 일단은 시나리오, 운용 시나리오를 입력을 했을 때 다이어그램을 3가지를 생성하는 걸로 해보니까 이게 젠마가 이 운용 시나리오에서 놓치는 내용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뭐 이제 특정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뭐 분기 처리를 제대로 못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보여서, 뭐 제가 짧게 찾아본 거지만 중간에 뭐 어널리시스 IR이라고 하는 중간 산출물을 만들어서 요걸 기반으로 다이어그램을 만드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맞는 내용인지 모르는데, 제가 이제 구글링 잠깐 해봤을 때는 이런 내용이 있길래 문서를 일단 분석을 해서 문서에서 이제 뭐 참석자가 뭐가 있고 기능 흐름이 뭐가 있고 기능이 뭐가 있는지를 정리를 한 다음에 요걸 기반으로 이제 다이어그램을 만들면은 좀 더 성능이 좋고, 이런 게 이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개선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좀 찾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구현을 해봤고요. 그래서 어널리시스 IR 액티비티 EFBD 시퀀스를 제이슨 형태로 어널리시스 IR을 분석을 해놓으면은 이제 원본 그 근거 문장이 뭐인지, 그리고 참석자는 뭔지, 이제 해당되는 액션이나 이제 결정 포인트, 흐름 이런 것들을 산출을 하고, 요걸 기반으로 이제 액티비티나 EFBD 시퀀스의 이제 기본 제이슨 틀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 채우는 식으로 LLM이 생성하게끔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일단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의한 거이기도 하고, 이게 LLM이 지금 제이슨을 생성하면 되는 건지 CSM을 생성하면 되는 건지, 그때 그 주간 회의 한번 할 때는 제이슨으로 생성해 주면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그 약간 잠깐 얘기가 나와서 CSML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 CSML을 커버할 수 있는 제이슨을 만들면 되는 건지, CSML 문법에 맞게 딱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결론은 다이어그램 생성하는 거는 네. 다이어그램 생성기가 생성을 하게 만들었대요. 네. 그래서 그 다이어그램을 생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걸 제이슨 통해서 만들던 이제 그거 모르겠는데 이제 결론은 뭐냐면 시스템이 나오면 그걸 그 이제 시스템을 읽고 가지고 다이어그램 생성기 이미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이어그램 생성기가 작동될 수 있게끔 이제 아웃풋을 내줍니다. 그러면 그 저희가 어쨌든 시스ML로만 만들어내는 거면 제이슨을 생성해서 제이슨을 뭐 규칙 기반으로 시스ML로 바꾸는 건 상관없고 그렇죠. 그 문법에 맞게끔만 만들어지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한 분이 말씀해 주신 게 뭐 시스ML이 문법이 업데이트가 되면은 학습을 새로 해야 되는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냐는 거를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이게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학습을 해서 고객사에 다시 배포하는 상황을 가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지난번에도 주간회의 때 같이 논의했을 때는 그때 이제 논의는 항상 뭐 변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날 합의된 거는 저런 식으로 IR 중간 산출부를 거쳐서 이미 로컬 LLM이 제이슨은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그걸로 만들어주면 그 다음에 제이슨을 시스템으로 변환해 주는 건 이미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들었어요. 그날 회의에서. 어떻습니까?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렇나요? 실제로 아까 제가 보여드리고 제이슨을 먼저 사용자가 입력해서 여기만으로 이제 만들고 있는 그럼 내가 표현을 틀렸네. 그러면 제이슨을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네,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 회의할 때 그런 식으로 그 교수님이랑 우리 박준영 박사님이랑 최정 선생님이랑 다 해서 회의를 할 때 그날은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하자라고 결정을 하셨었어요. 그 부분 제가 기술적으로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맞는 방향이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프롬프트가 됐든 뭐가 됐든 하는 거는 한글은 이미 아는 애예요. 한글을 아는 애한테 요구사항이라는 게 이런 거야. 요구사항을 만들 때는 뭐 주어가 있어야 돼, 서술어가 있어야 돼 이러면서 걔한테 이걸 이렇게 뽑아내 이렇게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저희가 테스트해 본 거는 현재 LLM 버전들은 그때도 이슈 사항 보고를 드렸지만 시스템의 버전들은 얘가 지금 전혀 이해를 못해요. 오픈소스 LLM이 전혀 이해를 못해요. 몇 가지 다 테스트해 봤는데 그러면 그거는 언어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한글을. 그거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일이라서 아웃풋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할 건데 제가 보기에는 아웃풋의 성능이 굉장히 낮을 수 있을 것 같고 상용 솔루션을 우리가 출시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제이슨으로 저런 다이어그램들을 생성을 하고 이미 제이슨에서 시스템을 만드는 변환기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로 변환해서 다이어그램을 만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는 구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정말 제이슨은 김단단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문가에 해당하는 여러 소프트웨어를 제이슨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유거든요. 제이슨은 전문가에 해당하는 생각을 하고 일반적인 생각은 이거가 있고 최고의 버전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시스템을 열고 어느 소스로 생성시키는 있을 정도의 AI가 들어가니까 말씀하신 건데 기준이 시스템을 내려가지고 중간 단계의 제이슨이 되어서 시스템을 가지고 파이썬, 자바, C 소스로 생성시키는 예를 들어 최고의 교수님들 말씀하신 시스템으로 표현되는 자바로 표현해 파이썬으로 바뀌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뭐냐면 이제 그 원소스가 이제 기준이 되는 수익 나무라고 하는 그 모델, 소위 말하는 이제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라는 그
스크립트가 이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 경우가 어떻게 됐든 간에. 되는데 지금 그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우리가 회의했었을 때는 오픈소스 LLM을 갖고서 뱉어놓는 거는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이슨까지는 뱉어놓겠다. 그러면 제이슨 갖고 시스템으로 트랜스레이션 하는 것은 규칙이 있다고 그랬고 그 규칙을 갖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그 시스템이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걔를 갖고서 이제 앞으로는 모든 걸 다시 생성을 하는 그런 꼴이 된다. 네, 그게 저는 모두 오래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요. 그 최종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 과정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목적은 다 동의하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 오픈소스를 가지고 지금 모델을 만드는 경우 오픈소스 모델 자체가 버전이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그런데 시스템을 얘한테 학습을 시키는 방법, 레그나 이런 걸로 안 되거든요. 근데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학습을 시키면은 그 데이터셋을 만들어 놨다가 모든 게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다시 또 그 모델한테 학습을 시켜야 되거든요. 잠깐만요. 그렇게 되면 거기까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나오는 성능에 대해서 벤치마킹 때 시스템이 제대로 만들어지는지를 다 테스트를 한다는 것 자체는 프로덕트의 방향성에서 좀그 코스트 이펙티브한 생각을 봤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표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면 학습은 가급적 안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방향이. 그러니까 학습을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제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계속 업데이트 될 것이다. 갈아 끼웠었을 때 문제가 없어야 된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뭐냐?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룰셋을 만들어 놓고 새로운 게 나왔었을 때 학습도 최소화시키고 성능은 이제 그대로 업데이트된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메커니즘에 대해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아마 오늘 논의로서 이렇게 클로즈되는 건 아니고 네, 계속 얘기해봐요. 더 열려 있고 앞으로 더 해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논의된 거는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결국은 싱글 소스 추스로 가는 시스템의 파일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얘가 중심이 된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은 커머셜 LLM을 써서 가는 경우하고 오픈소스 LLM을 써서 가는 경우하고는 좀 다르다. 이제 그렇게 지금은 협의되어 있는 게 오픈소스 LLM을 써갖고 제이슨을 만들어 놓고 제이슨을 가지고서 규칙 기반으로 시스템으로 트랜스레이션 시킨다. 이렇게 이제 협의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지고 스토어까지 확장을 시킨다. 까지 보여줬다. 네, 제가 이제 질문을 하고 싶은 부분 특별히 없는데 계속 발표를 해주세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림으로 예시를 들면 시나리오가 들어왔을 때 이제 중간 산출물을 한번 뽑아내고요. 중간 산출물을 기준으로 이제 각 다이어그램에 맞는 제이슨 포맷으로 LLM이 생성을 한 다음에 이제 규칙 기반으로 이제 시스템별로 변환을 합니다. 이렇게 변환을 하고 이제 뭐 제이슨이든 시스템이든 두 개를 기준으로 둘 중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뭐 다이어그램 형식으로 그려줘요. 이거는 제가 그냥 임의로 머메이드라는 차트를 그리는 도구를 사용해서 그린 거라 실제로 사용하시는 다이어그램 흐름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 예시 정도로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릴 때 시스템을 가지고 그렸어요? 제이슨 갖고? 제이슨도 그렸어요. 네, 딱 머메이드. 그 시스템을 트랜스레이션 시키는 것은 어떤 규칙을 쓰나요? 우리가 줬나요? 아니요, 이것도 그냥 제가 기업의 시스템의 문법이 올라온 게 있길래 거기에서 정보 찾아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트랜스레이터 만들어 달라고 해서 돌린 거라 문법이 맞는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거를 트랜스레이터를 언제 주나요? 이미 이제 우리가 사실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한 가지는 먼저 말씀해 주고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쓰는 언어 서버에 실제로 제이슨이 아니라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서버에다가 제이슨 안에 들어있는 정보 파트를 생성해주고 그다음에 이름은 뭐 부모로서는 뭐야 이런 API 쪽으로 추가하는 저희는 내려주고 부모의 위치가 여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성이 딱 형태로 갖춰져 있습니다. 테스트를 해봤나요? 항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그 검증이 다 된 프로세서라고 봐야 되겠네. 예, 그걸 그대로 사용하신다면 이거는 같이 사용하시죠. 저희가 지금 테스트 중인데 저희한테 그거 어떻게 써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예. 저희도 바로 그걸로 네네. 테스트를 네,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그러면 사용할 수 있게끔 목소리 API랑 지금 그 액티비티 그 제이슨 그 스키마도 제가 임의로 정한 거기 때문에 아마 달라질 가능성이 그때 연구님이 주신 게 최종이 맞나요? 그렇죠. 안 보내주셔가지고 스키마가 어떻게 정의됐는지가 있어야 그거에 맞춰서 저희 프롬프트를 아마 다시 짜야 될 거예요. 예. 말씀해 주신 저희가 그냥 근데 임의로 한 거라 기다리면 진도가 안 나가서 그냥 네, 저희가 가능성만 보려고 일단 거기에서 했던 거라. 나가셨으니까. 네. 네. 주시면 공유를 해주시면 앞으로는 계속 정말 타이틀이 좀 이렇게 해야 돼요. 요소를 정의를 네, 해서 네, 그 상태로 네, 검토하시는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여태까지 한 거는 임무 시나리오 생성, 레이아웃 추천, 다이어그램 형성에 대해서 이제 기초 검증이 진행된 거고요.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게 이제 엑셀의 서버와 파스 AI를 어떻게 이제 API 통신을 연결할지, 그리고 이제 좀 기능적으로 미배된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좀 고도화를 논의해야 될지 그래서 좀 딱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부록으로 준비를 한 건데요. 이제 뭐 학습 얘기도 나오고 이제 교수님이 가장 우려하시는 모델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를 봤을 때 일단 요즘 대부분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일단 모델이 바뀌었을 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랑 이제 모델이 학습하지 않은 지식 같은 거를 레그로 주입하는 게 보통 대세고 이제 학습 같은 경우는 GPU 부담도 있고 이제 그 학습을 할 때 필요한 데이터셋을 생성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리소스를 되게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학습에도 이제 로라 튜닝이라고 하는 가볍게 이제 방향성 튜닝 정도만 하는 방법이 있고 풀파인 튜닝이라고 해서 완전히 지식을 모델 내부에 주입하는 학습 방식이 있고요. 이제 강화학습이라 그래서 선호도를 줘서 이제 점수를 매긴 다음에 모델의 그 응답을 유도하는 게 있는데 요 이제 로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젠마 26B를 기준으로 했을 때 H100이라고 하는 80기가 정도 되는 GPU면은 학습이 가능은 해요. 근데 이제 만약에 풀파인 튜닝이나 강화학습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H100 같은 게 3장, 4장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H100이 지금 대략 2,500만 원인데 GPU 가격만 1억이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운영 차원에서 보면은 서버 부담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런 거 때문에 조금 비추천을 아까도 이제 굳이 학습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프롬프팅과 이제 레그만 제대로 구축을 해놓으면은 모델이 언제든지 새로운 지식을 받아올 수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제가 그 판단이 굉장히 어려운 이게 운영 쪽이랑도 관련이 있다 보니까 네, 그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 서비스를 LH 넥슨을 팔았다고 하나 시스템을 팔았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 시스템에서 이제 동일 시스템망에다가 이거를 이제 설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라나3를 가져다가 거기다 이제 갖다 놨단 말이죠. 그거 갖다 놨는데 지금 이제 얘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레그까지 이제 구축을 했는데 어느 정도 활용도가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갖다 놓기만 하고 이제 스쿨을 했는데 실제로 써보니까 별로 이거 못 쓰겠다 이런 상황인가 아니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쓸만하네 이런 상황이냐 아니면 이 정도면 거의 뭐 만족스럽게 조금만 내가 고치면 되네 뭐 이런 상황이냐 어느 쪽이 될는지를 감을 못 잡겠어요. 될는지에 대한 예측은 좀 어렵고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이 정도면 괜찮네 도움이 되는 정도를 가야죠. 최소한 가야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또 이렇게 레그하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하면 그런 상태에 갈 수 있을까 그런 판단이
어렵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경험상 지금 성격적으로 지능의 성격적으로 시스템을 가지고 저희가 고민 엄청 많이 하고 테스트 막 해보고 해봤는데 저기 지금 표현되어 있는 할루시네이션이나 그러니까 지식의 양이 부족하면 할루시네이션이 일어나요. 그러면 대대적으로 사실 자본을 투자하고 데이터도 엄청 많이 뭐 한 몇만 건 몇십만 건 모아서 하면은 올라갔죠. 그걸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닌데 시간과 비용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 오픈소스들이 빅테크에서 저거를 조만간 하지 않을까 지원을 지금 시스템을 완전히 모아는 되잖아요. 세계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쓰는 게 많으면 저걸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그러면 중간에 저걸 대규모 이런 자본사 AG에 학습시키는 건 좀 아닌 것 같으면 그 말씀하신 이제 레그나 톱텐 뭐 계속 컨텍스트 하에서 발전을 하고 레그도 아까 좀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테크닉이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기준 말씀하신 거에 맞추도록 해봐야죠. 아직은 뭐 이렇다 저렇다 딱 결론은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500짜리 하면 사람이 좀 정리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API vendor 애플리케이션에 좀 붙여가지고 애플리케이션 쪽에서 좀 테스트를 좀 해보고 이러면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위는 사실 우리가 회의할 때는 계속 고민을 드렸잖아요. 이런 거는 조금 못하더라, 이런 거는 오히려 GPT보다 낫더라, 그렇게 고민해서 드렸는데 단위 테스트는 지금 가능하지만 실제 사용자가 쓰는 입장에서는 어떨지는 사실은 애플리케이션이랑 붙여서 이게 사용성을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좀 이제 탐구 영역 비슷해가지고 계속 탐구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하고 열린 마음으로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고 좀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시간이 좀 괜찮지 않나요? 좀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네, 다른 마음대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레그를 구축을 하게 되면은 모델이 바뀌었을 때 레그를 잘 이제 놀리지 베이스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런 것들을 그대로 주입을 하면 되고, 만약에 모델이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학습을 해야 되냐에 대해서는 학습한 저희가 뭐 새로 튜닝한 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대로 재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학습까지 필요하다 하면은 이제 H200, B200 같은 이제 엄청난 고성능 GPU가 필요하고, 이제 단순히 추론만 하는 서버만으로 된다 하면 이제 RTX 6000 같은 이제 추론용 보드가 따로 있거든요. 이런 걸로도 이제 서비스하는 데는 충분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그거 있습니다. 얼마짜리? RTX 6000이 2000 초반입니다. 한 두 장 정도 저희가 이번에 현대해상에 납품한 게 쟤는 원래 데스크탑용 게임용이 켜진 거고 서버용으로 나온 게 L40이 있어요. 그게 원래 뭐 한 3,000 정도, 그러니까 2대 정도, 6,000 정도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메모리가 오르고 그래가지고 그게 한 1억 정도, 한 대당 한 5, 6천 정도. 그리고 에이전트를 그 지난번에 얘기하신 것 때문에 만약에 에이전트를 개발해야 된다고 하면은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에 대해 정리를 살짝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 계획이 그래서? 아니고 업샵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 스킬 세션 비슷하게 저희가 내적 테스트를 해줬어요. 그런 쪽으로 하면 아주 통상적으로 일단 만들어 온 건데, 이제 사용자 요청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메인 노드라고 하는 애가 그 질문을 파악을 해서 어떤 작업을 시킬지를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을 세우면은 이제 뭐 저희가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나 이제 VS 코드 같은 거를 쓰면은 이제 워크스페이스로 열어놓고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수집을 해갑니다. 그래서 수집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아 그럼 내가 코드 작성을 해야겠다, 문서 작업을 해야겠다, 어떤 도구를 뭐 실행을 해서 웹 검색을 해온다던가 레그를 해온다던가, 이제 뭐 아니면 어떤 특정 태스크에 맞는 스킬이 있다고 하면 스킬을 실행한다던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실행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자기가 다시 작업을 다시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판단했을 때 마무리가 됐다고 하면은 이제 사용자한테 승인 혹은 반려 요청을 하고 이제 작업을 마무리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SE 전용 이제 기능들을 만들어 놓은 거를 어떻게 이제 에이전트한테 줄 수 있냐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툴 직접 그 호출력이라고 해서 이제 도구를 정의하거나 MCP를 정의해서 사용하게끔 할 수가 있고요. 전용 노드라고 하는 건 이제 완전히 에이전트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그 아까 메인 노드라고 하는 애가 이 작업을 하려면 이쪽 노드로 그 기능을 전달해주면 되겠네 하면은 이 노드가 작업을 해서 결과를 그 사용자한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스킬 절차형 같은 경우는 기능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건 아니고 어떤 절차서를 따라서 작업을 하게끔 하는 게 스킬형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각 그 이제 구성별로 뭐 메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인 노드가 이제 전용 노드 이제 여기서 요구사항 생성, 분류, 검증이 이제 안에 내부적으로 더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실행을 하고 결과만 받아올 수도 있고 이제 도구로 하면은 도구 목록들이 쭉 있어요. 에이전트 안에는 그 안에서 필요한 도구들을 가져와서 실행하게끔 할 수도 있고 이제 스킬이라고 하는 스킬 절차서를 만들어서 이 절차서에 따라서 뭐 파이썬 스크립트를 실행해야 된다, 뭐 자바 스크립트를 실행해야 된다, 뭘 실행해야 된다는 이제 절차서를 주면은 그거에 맞춰서 실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에이전트와의 단점이라는 게 이제 좀 있는데 이게 그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모델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얘들이 되게 똑똑해요. 근데 이제 오픈소스 에이전트 툴 중에 뭐 오픈 코드라든지 스몰 코드라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다가 이제 로컬 모델을 실제로 연결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해보면은 이게 작은 모델이다 보니까 긴 이제 컨텍스트가 들어올 경우 성능 저하가 엔터프라이즈 모델보다 훨씬 빠르게 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툴풀 불안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툴을 잘못 선택할 수도 있고 툴은 잘 선택했는데 툴도 이제 함수다 보니까 안에다가 이제 파라미터를 넣어줘야 돼요. 근데 그 파라미터를 넣어주는데 문자열을 넣어줘야 될 자리에 뭐 숫자를 잘못 입력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메인 노드가 판단을 아예 잘못하는 거죠. 분기를 잘못해온다든지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그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좀 임의로 그 VS 코드에다가 지금 예를 들어서 요구사항이 페이로를 딱 주면 처음에는 뭐 쓸데없는 문자 없애버리고 문장만 잡고 그 다음에는 파라 이동사를 쭉 만들어 이렇게 스텝 바이 이렇게 가게 하잖아요. 중간중간 사람이 개입해서 한 단계 아웃을 보고 요건 아니지 이걸 이렇게 고쳐서 그 다음 단계 넘어가도록 이것도 이제 하나의 좋은 프로세스이고 근데 이제 요즘 워낙에 GPT나 이런 UI에 익숙하잖아요 사람들이. 예를 들면 GPT 그 채팅창에서 파라 이동사 저기 페이로 딱 떠들면서 여기 쓸데없는 문장 없애고 추출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명령어를 내리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제 설명한 것처럼 그 명령이 들어왔을 때 거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 정해진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사용자가 그 쓸데없는 문장 추억 이런 거 없애버리고 요구사항과 관련된 문장만 뽑아내려면 어떤 작업을 해야 되지? 이런 걸 판단해서 일을 만드는 거예요 에이전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거를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기본적으로 같이 공유하려고는 했는데 그러려면 이제 아까 구현해야 될 게 사실은 되게 많아요. 하나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라. 근데 이제 오늘 그래서 같이 처음 보는 자리라서 좀 같이 공유해보는 것도 좋겠다. 네, 그래서 아까 오전 세션에서도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이제 코파일럿 원래 부분인데 이 뒷단을 제가 이제 그 코텍스랑 클로드 코드를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만든 에이전트랑 통신을 하게끔 임의로 조금 구현을 해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회의록이 있을 때 회의록을 여기에 첨부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오른쪽 아래 보시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회의록에서 요구사항 후보까지만 추출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요청을 하면은 이제 아까 그 오케스트레이터라고 하는 메인 노드가 어떤 작업을 할지 이제 확인을 합니다. 작업 실행 중이 되어 있고 이제 뭐 문장 정리 중 이게 그 문장 그 줄바꿈 처리 같은 거 쪼개는 단계고요. 이제 후보 선별 여기서 이제 드랍이냐 아니냐 판별하고 이렇게 이제 요구사항 후보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요거를 별도로 저장을 요청하면은 이제 뭐 워크스페이스 안에서 저장을 해줄 수도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어서 이제 뭐 최종 요구사항으로 만들어줘라고 하면은 이제 뭐 문맥 복원 단계, 뭐 절분리 단계, 그 원자화 단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순차적으로 또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뒷단에서는 사실 뭘 하고 있는 거냐? 메인 노드가 요구사항 후보 추출까지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도구를 그 문장 분리 후보 추출까지만 선택을 해서 실행을 시킨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이어서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지금 원래 총 6단계인데 1, 2단계는 진행이 됐어. 그럼 3단계부터 진행을 하면 되겠네 해서 3단계부터 6단계까지 도구를 가져와서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문맥 보완 중이라고 떠 있고요. 절항 분리 중 요구사항 구조화 중 이게 파라이 동사 쪼개는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생성 그 재조합하는 단계까지 거치게 되면은 이제 최종 이제 요구사항 그 목록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결과는 이게 아까 이제 지웠네요.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요구사항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걸 이제 바로 저장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뭐 수정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제가 일단 기능 구현해놓은 거는 이 정도까지만 이제 임시로 구현해놓은 거라 추가적인 작업은 아직까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아, 네네. 네. 네. 예. 이게 시스템의 자체를 만드는 거에서는 레그가 필요가 없고요. 이제 만약 고객사가 좀 이제 아주 특이한 도메인이라서 LLM이 모를 것 같은 용어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제 확보를 해주고자 할 때, LLM한테 이해를 시키고자 할 때 필요한 게 레그입니다. 그러니까 학습되지 않은 최신 정보, 뭐 이제 뭐 도메인성이 강한 용어들, 문서들 그런 것들이 이제 참조용으로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픈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어떤 거 공부할 때도 외우면 내 지식이 되지만 잘 모를 때는 책을 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 LLM한테 책을 보여주는 게 레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봐서는 뭐 요구사항 지금까지 한 것 그 와중에는 제가 보기에 레그를 쓰거나 이런 일은 별로 없어 보여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지식이 더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데 아직 LLM이 몰라. 근데 그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거는 지원이 안 돼. 그럴 때 이제 넣어줄 수가 있고 그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고객사별로 특이한 어떤 내부 문서가 있다던가 내부 어떤 작업 절차서가 있다던가 어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 국방 쪽은 체계라고 그래요. 체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기 체계 이렇게 합니다. 뭐 사통 체계 이렇게 체계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걔네들만 쓰는 용어예요. 전문 용어인데 그래서 렉을 갖다 넣어주고 시스템은 모든 시스템 체계라고 한다라고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고 이제 그러면 그 다음부터 출력되는 거는 렉 기준으로 출력을 하는 거예요. 시스템이나 나오면 체계로 용어 바꿔갖고 내면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도 그 다음에 회사마다 또 자기네들이 쓰는 이제 방식들이 있고 언어들이 있고 지식 체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자기네들 대로 랩을 구축을 해갖고 다 반영시키게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머셜 서비스 할 때는 랩을 구축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AI를 사용한다고 했었을 때, 그러니까 AI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뭐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AI를 사용한다고 했었을 때는 랩을 구축하는 게 기본 디폴트가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여기까지 발표 중에 지금 이제 토의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한개 말씀하시죠. 저는 이상. 아니 네. 강화학습 메커니즘을 이야기하시는데
네. 죄송합니다. 아니 원래 10분 내가 세이브 했는데 제가 다 써버렸습니다. 20분 제가 세이브 했는데 내가 여기 20분 다 쓴 거예요 지금 따로 까먹었어요. 아시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